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처럼 600포인트 가까이 왔습니다. 매동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외인은 한 1000억 정도, 기관은 한 590억 정도를 사주면서 수급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준 부분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지금 현재 1조 가까이 샀습니다. 상당히 많이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최근 시장이 어찌됐건 기관 그리고 외인 이 두 수급 주체가 사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었다가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사준 그런 좀 긍정적인 수급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제 구독자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갭으로 떨어졌던 이 라인을 약간의 조정은 받았지만 밀리지 않고 상당히 강하게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왜 종목을 얘기하지 않고 지수를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로 제 그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근데 결국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상승해 줘야만 그 상승 안에서 종목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빠져버리면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강하게 좀 상승해주면서 많은 종목들이 우후죽순 좀 양봉을 끌어올렸습니다. 보시면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거래대금 한 20개 안짝에 들은 종목들은 전부 상승을 했고요. 물론 중간에 잡아서 매매하기에는 쉽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난주 금요일날 홀딩하고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좀 수익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유심히 볼 만한 필요가 있는 종목은 흥구석유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거를 또 러시아하고 사우디 그리고 미국 이 3자의 어떤 그 석유 관련된 감산 혹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협의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상한가를 결국 말았습니다. 상한가를 말았고, 그렇지만 뭐 WTI 관련된 선물이라든지 ETF라든지 혹은 뭐 이 종목이라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권해드리진 않겠고, 보면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은 바이러스 관련된 고땡땡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끝까지 좀 살아나면서 밀고 올라갔던 종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알소포트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치료제 그리고 뭐 바이러스 관련된 어떤 뭐 키트, 그리고 손소독제 관련된 알코올주들, 그리고 마스크, 이 종목들이 굉장히 선순환하면서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알소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기관에서 16억 가까이 샀습니다. 16억 가까이 샀고요. 이 16억 산 금액은 기관에서 한 오늘 순매수한 금액 중에서는 한 10손가락 정도, 15손가락 정도 안에 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바이러스 관련 이슈 종목을 찾으려고 하면 몇 개 없습니다. 이제는 기관에서 대량 순매수한 거에서는.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지난주 말씀드린 정치 테마주도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는 알소프트가 상당히 주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알소포트는 아시겠지만 저택 관련된 대장주예요. 재택 관련된 주는 알서포트, 뭐 링네트, ECS, ITCN, 퍼스닷컴, 뭐 모트렉스도 있고요. 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명실상부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을 보면 한번 갈자리에서 못 갔었죠. 아시겠지만 갈자리에서 못 갔었고, 아마 이쯤일 거예요. 이쯤. 아마 이쯤인데 갈자리에서 못 갔었고, 얘가 이슈가 있었던 게 이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일 거예요 아마. 얘가 그 파생 상품, 일본 파생 상품에 KB증권을 통해서 투자했다가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실을 입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주 갈 자리에서 못 가고 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거를 끌어올리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이 고점이라는 건 이 당일에, 물론 이 여기서 끝났지만 이 당일에 봉상으로 가장 많이 된 이 봉의 끝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돌파하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말면서 쭉쭉 올라갔습니다. 갭으로 띄우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힘을 보여줬고요. 지금 굉장히 얘가 여길 지금 이제 뚫자마자 바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좀 시장에서도 반향이 좋은 게, 앞서 이제 뭐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서 이제 그 긴급 비상상태 선포를 한다라고 합니다. 올림픽도 원래 하려고 했다 미뤘죠. 그 선포를 하게 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 그게 내일 발표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벤트를 기준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는 여기를 뚫었을 때 이 장대 양봉이 밀어 올리면서 강하게 갭을 띄우면서 올랐고, 이 갭을 메우면서 또 음봉이 빠져줬는데,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 양봉이 결국은 이 전날에, 전일에 이 음봉의 상단까지도 거의 삼키면서 올라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내일도 당연히 상승하면서 마감할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얘를 매매하고 조금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라인에서 지금 빠지지 않는다는 거를 캐치하고 나서는 계속 들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갭으로 지금 여기서 끝났는데 동시효과 때 한 1점 몇 프로 정도 올리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라인에 3분 봉상으로 이렇게 이 점을 지켜줘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분봉상으로도 보면 오히려 이쪽 라인보다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빠졌을 때 최고로 마지막 지켜줘야 될 기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준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여기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홀딩할 생각이었는데 역시 오늘 많이 안 빠지고 여기서 버텨줬습니다. 30분 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빠질 때 또 마침 거래량도 빠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의 기조에 있을 때는 거래량이 높아지고 하락의 기조에 있을 때는 거래량이 낮아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차트 호가창, 그리고 어떤 그 재료라고 하죠, 뉴스, 그런 것들을 적당히 버무려서 이거를 홀딩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종합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이 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 종목 자체가 조금 이렇게 막판에 힘을 좀 받으면서 올라와 줬고요.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5% 상승했습니다. 6,270원 정도의 상승을 했고, 보통 단일가가 이 정도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테마가 붙어 있는데 단일가가 올랐다, 그러면 그 종목은 그 단일가 정도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얼마 정도 크게는 안 차이 나고요.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 이 정도겠죠. 그럼 약간의 갭을 띄우고 한 1, 2% 갭 띄운 상태에서 간다라든지 그런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시장이 별로 안 좋고 마땅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없다고 하면, 그리고 이 종목이 내일 이벤트, 일본에서 긴급 사태 선포를 한다라는 그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지금 등에 업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록 물론 많이 올랐지만 한 번쯤 더 강하게 슈팅이 나오거나, 그럼 장 초반에 띄우고 빠지거나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대표님이, 알스포트 대표님이 무상으로 좀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실질적인 수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 알스포트는 대부분의 이 수익을 일본 향해서 일본 향에 수출해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성장 동력입니다. 거기가 NTT 도코모라는 일본 통신회사하고도 파트너십 관계인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상당히 되고 있는 거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택근무가 더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굉장히 시장이 좀 강하게 예상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거의 600포인트 가까이 가고 있고요. 물론 뭐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하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얼마나 안정세에 도달하는지, 유가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상승해야 미국 셰일 업체들이 도산 안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는 조금 더 어느 정도는 강하게 당일 트레이딩으로 드라이브를 걸어도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개별 종목 장세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종목별로 정말 타이밍만 잘 맞춰서 들어가면 충분히 좀 수익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수익 못 봤던 부분들을 메이크업 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우선은 또 다른 뭐 어떤 이슈가 뭔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은 아마 제 생각엔 조금 갭이 뜨면서 약간의 갭이 뜨면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이 봉의 몸통이 이 음봉을 다 잡아먹으면서 끝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얘도 마찬가지로 위가 없는, 하늘이 없는 상태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림인 겁니다. 다만 이 주포가 기관이 됐건 외인이 됐건 개인이 됐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그 시점이 잘 파악해서 적당히 욕심 부리지 않고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수급도 기관이 좀 많이 사줬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은 뭐 내일 시장은 종목에 조금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 부리시지 말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언제 뭐 더 매도를 할지 수익을 확정할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월요일에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내일 시장도 오늘처럼 좀 불장이 돼 보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